30년간 교육에 몸담아온 일본 명문 초등학교 교장인 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 중 발생한 강진으로 교실 벽에 균열이 생기고 아이들이 공포에 떨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한국 교육 시스템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49세 일본 교장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나카 메구미입니다. 올해 49세, 도쿄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어요. 아침 7시 30분, 언제나처럼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교장 선생님으로 통하죠. 하지만 제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작은 지진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학교 건물은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내진 보강 공사는 몇 번 미뤄졌습니다. 예산 문제라는 이사회의 설명이었죠. 교실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라도 큰 지진이 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까? 천장의 형광등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특히 우리 딸 미호도 이 학교 중학부에 다니고 있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또다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계 앱을 확인해보니 규모 3.2의 지진이었어요. 아이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불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오후 회의에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신임 체육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지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몇몇 아이들은 교실에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학부모들로부터 아이가 밤에 자주 깬다는 상담 전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2학년인 딸 미호가 엄마, 우리 학교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데 확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유스케는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요즘 지진 관련 책들이 잘 팔린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남아 학교 안전 매뉴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비책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피 훈련은 형식적이고 내진 보강은 예산 탓에 미뤄지고 정말 큰 지진이 온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3교시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4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4학년 교실을 순회하며 수업을 참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강도였죠. 지진이다. 선생님이 외쳤지만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교실 뒤편 벽에 있던 시계가 떨어져 바닥에 깨졌고 형광등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몇몇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대피했지만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복도 쪽 벽에 실금이 생기는 걸 본 순간이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0초 정도 계속된 흔들림이 멈춘 후 학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선생님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즉시 전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피 매뉴얼은 너무 허술했어요. 비상계단이 좁아서 아이들이 몰리면서 넘어질 뻔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운동장으로 대피한 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베테랑 교사인 사토 선생님은 이런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다나카 선생님도 책에서만 보던 대피 훈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라고 하더군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나요? 학교 건물은 안전한가요? 하지만 저는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건물 안전 점검을 위해 전문가를 불렀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평소 활발하던 5학년 사쿠라가 선생님, 또 지진 올까요? 라며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물어보는데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임시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와 향후 대책 마련 약속뿐이었어요. 한 학부모는 이런 식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다음 날 교장 회의는 그야말로 현실 도피의 장이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만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진 보강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 검토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더 황당한 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압박이었어요. 지진 공포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말입니다. 선생님들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젊은 야마다 선생님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꿈에서도 교실이 무너지는 악몽을 꿔요라고 털어놨습니다. 베테랑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었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학부모들의 항의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학부모가 늘어났어요. 명문 사립학교라는 자부심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 누가 아이를 맡기고 싶겠어요? 가정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미호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교장으로서의 무력감과 엄마로서의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 아이 역시 지진 당일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유스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저도 그게 가장 답답했어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이사회에 계속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만 반복됐습니다. 교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존 대피 훈련 횟수를 늘린다, 안전수칙을 다시 교육한다 같은 임시 방편적인 대책들 뿐이었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교무실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30년간 교육에 몸담아왔지만 정작 아이들을 지켜야 할 순간에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거든요. 진짜 교육자라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달 후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교육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학교 상황이 너무 우울해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혼자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이세요?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김영우라고 소개한 그분은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모든 교실에 지진 내진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기 대응 훈련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 교장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어요. 특히 학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기준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 지진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학교에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가요. 기상청에서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라서 몇 초 만에 대피 지시가 내려져요라고 설명하더군요. 우리 학교의 허술한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안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김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진 대피 훈련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요. 소방서와 연계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에서는 학교 안전이 교육의 기본 전제라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라는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절감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김 교장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분이 보내준 한국 학교 안전 시스템 자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유스케와 딸 미호에게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 공유 정도로 시작했는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진지해졌어요. 특히 미호의 반응이 예상외였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해? 나도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더군요. 요즘 미호는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지진 이후로 밤에 자주 깨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상태였어요. 그런 아이가 한국 학교에 관심을 보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유스케의 반응은 달랐어요. 당신 나이에 한국에서 어떻게 교직을 계속하려고 해? 언어도 문제고 자격증도 다시 따야 하지 않나? 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49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새벽 2시경이었는데 온 가족이 깨어났습니다. 그때 미호가 엄마, 진짜 한국으로 이사 갈 수 없어? 라며 진지하게 물어보더군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지진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이 늘어났고 등교한 아이들도 피곤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학부모들의 걱정 전화도 다시 빗발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지하게 한국 이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어요. 유스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출판업계는 일본이 더 발달했어.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며 걱정했죠. 하지만 미호는 적극적이었어요. 케이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한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사는 나라라고 들었어. 교육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라며 오히려 저보다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걸 보니 놀라웠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스케의 현실적인 우려도 타당했고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유스케가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조심스러운 동의였지만 첫 번째 걸음이었죠. 그 순간부터 한국 이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탐방 여행 정도로 계획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도 정말 세심하더군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고 역사 안 안내 방송도 일본어로 나와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미호는 와, 진짜 편리하다며 신기해했어요. 유스케도 생각보다 체계적인 애라며 감탄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교육청에 연락했어요. 김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준 담당자와 약속을 잡았거든요. 놀랍게도 외국인 교사 대상 교육기관 참관 프로그램이 있다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적극적인 지원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건 강남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다르더군요. 확실히 내진 설계로 지어진 게 눈에 보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2015년 이후 지어진 모든 학교는 강화된 내진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상대피 시설이었어요. 각 교실마다 비상용품이 체계적으로 비치되어 있고 대피 경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대피 훈련 때 아이들이 이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요라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부러웠어요. 실시간 지진 정보 시스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상청과 연결된 자동 방송 시스템이 각 교실에 설치되어 있고 지진 발생 시 몇 초 만에 대피 지시가 나간다고 하더군요. 우리 학교의 수동 방송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오히려 환영해요. 국제학교나 일본어 특화 프로그램에서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라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했던 취업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유스케도 한국의 출판업계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담당 부서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네. 경험 있는 편집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미호는 한국 학교 시설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엄마,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정말 안전해 보여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이 결정이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학교 참관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4학년 과학 수업을 참관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주입식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유도하더군요. 이런 수업 방식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전한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이 지진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학습 분위기도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처럼 작은 소리에 움찔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작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몇 초 만에 자동 방송이 나왔어요.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안전한 수준이므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세요라는 안내가 나오자 아이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런 시스템 덕분에 아이들이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정확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학부모 연계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진 발생과 동시에 모든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학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있더군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안정적이에요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2015년부터 모든 학교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고 기존 건물들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있어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라고 하더군요. 일본과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국인데 오히려 대비가 부족하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라는 관계자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 오히려 안전 대책이 허술했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둘러본 한국의 교육시설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미호는 엄마, 여기 학생들 표정이 완전히 다르다.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공부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유스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 출판업계 사람들과 만나보니 일본 경험이 있는 편집자를 찾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더군요. 생각보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라며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탐방이 끝날 무렵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정말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매일 지진 걱정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몰라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2개월 동안 치열한 고민과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에서의 정리였어요. 30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일본어 특화반 운영을 위해 경험 있는 교장을 찾고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일본 교육 시스템을 아는 분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혔어요. 면접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면접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 철학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바로 저희가 찾던 분입니다라며 즉석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예산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던 안전 투자가 여기서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유스케도 운이 좋았어요. 한국의 대형 출판사에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을 찾고 있었거든요. 20년간의 편집 경험과 일본 출판업계 네트워크가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며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어요. 가장 걱정했던 미호의 적응 문제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 빨리 가서 함께 공부하고 싶어라며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3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새 학교 첫 출근 날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진 걱정 없이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월 1회 지진 대피 훈련은 정말 체계적이었고 아이들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달랐습니다. 학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라는 말을 들으니 일본에서 매일 받았던 안전성 질문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유스케는 한국 직장 문화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다며 만족해하고 있어요. 미호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매일 밤 지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제 일본의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또 지진이 있었는데 학교 상황이 어떻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이제야 아이들을 진짜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안전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